안녕하세요. 닉시작의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볼 때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봉, 이평선,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처음 HTS를 켜고 차트를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바로 봉, 이평선,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설정되어 있는 이 밋밋한 차트에 여러 보조지표를 붙여서 자신만의 특별한 차트로 만들곤 하죠. 저 역시도 처음에는 특별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가지 보조지표들을 설정하였습니다. RSI, ADX, 스토캐스틱, DMI, 파라볼릭, 일목균형표라든지 볼리저 밴드, 이런 기타 등등. 각 지표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니까 무작정 따라했던 것 같은데, 그럴수록 차트는 점점 복잡해져 갖고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차트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의 이야기입니다. 보조지표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유용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돼지목의 진주 같은 그런 거였죠. 아무튼 그래서 보조지표들을 하나 둘씩 지워 나가다 보니까 결국 가장 기본이 되었던 이 세 녀석들이 다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파고들자 하는 마음으로 몇 년간은 오로지 봉, 이평선, 거래량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차트 공부하는 도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조지표를 공부할 때는 뭔가 암기하듯이 외우는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이 세 녀석을 공부할 때는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정말 무궁무진했거든요. 한마디로 끝도 없고 정해진 답도 없는 거라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봉, 이평선, 거래량을 바라보는 저만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의 관점, 두 번째는 파동의 관점, 세 번째는 전투의 관점입니다. 심리의 관점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시시각각 매매가 이뤄지는 건 결국에는 누군가는 사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팔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의 매매 시점이 다른 이유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에 매매 시점이나 기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번과 2번과 3번의 각 자리별로 서로 다른 스타일의 매매자들이 들어옵니다. 1번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느긋하실 거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3번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자리가 높은 자리라는 걸 알지만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약 화살표처럼 조정을 하게 된다면 3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손절을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1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입절을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혹은 그냥 조금 더 버틸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A 부분이 되면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겠네요. 그리고 B 부분이 되면 정고점 돌파를 노리는 분들의 자금이 들어오겠고요. C 부분은 정고점 지지를 확인한 자금들이 들어오겠네요. 마지막으로 D는 신규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단타로 매매하는 사람들의 가벼운 돈이 들어오겠죠. 이번엔 다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15분봉 차트입니다. A 부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봉상에서 조정의 끝 마무리라고 생각되는 자리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A 구역인데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B하고 C 구역은 조정이 끝나고 살짝 들어 올릴 때 들어오는 사람들의 구역입니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걸 확인하면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1번은 장중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정고점 돌파를 노리는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2번은 장중 정고점 돌파 후에 종가가 정고점 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종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겠네요. 그리고 3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단기 매매할 때 자주 들어가는 자리인데 시초가가 갭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의 영상 매매의 기준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A, B, C에 들어오는 매매자들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기다리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목표 수익도 여유있게 10에서 30% 선을 잡습니다. 반면에 1, 2, 3번에 들어오는 매매자들은 본격적인 상승을 암시하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회비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긴 시간을 허비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 수익은 보통 5에서 15% 선을 잡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평균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박스의 가 자리는 급등주를 노리는 불타오르는 매매자들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들은 이상하게도 가장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바라봅니다. 왼쪽 일봉 차트를 보면 뭔가 막 로켓처럼 크게 상승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친듯이 급등하기도 하지만 그럴 확률은 진짜 열의 하나이고 열의 9은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겁니다. 아마추어일수록 낮은 확률에 크게 베팅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부끄럽네요. 빨간색 박스에 가 부분이 오면 1, 2, 3번에 들어온 매매자들은 약 50% 정도는 익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익절을 하겠죠. 그리고 A, B, C 자리에 들어오는 매매자들은 가 부분에서 약 30% 정도는 익절이 들어갈 거고 나 부분에서 또 추가로 더 익절하겠네요. 이때 가 부분에서 신규로 들어온 매매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좋은 자리에서 누가 자꾸 파는 거지? 그리고 상한가가 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팔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막 조급해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나 부분에 들어오면 가 부분에 들어온 매매자들은 전부 손실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손절을 치는 사람과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버티는 사람이 있겠네요. 나 부분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이지만 다행히 종가는 관리를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날 모습을 보게 되면 오전부터 다시 상승을 시작하여 기업 자리에서 이거 돌파 아닌가 하면서 매수세가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니은 자리에서 오전의 양봉을 그대로 잡아먹는 음봉이 나옵니다. 즉 이날 하루에 매매에 참여했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다음에 디귿 자리가 되면 기억 니은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실망 매물과 함께 A, B, C 자리와 1, 2, 3번 자리에 마지막 익절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하고 나 자리에 들어온 매매자들은 대부분이 매도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에서의 수익을 맛본 환상이 남아있고 아직은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버틸만 하거든요. 그래서 가하고 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진장 애매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최종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결국 별표 쳐진 자리에서 가하고 나 부분에 들어온 매매자들의 울며 겨자 먹기에 손절이 쏟아지겠네요. 단적인 예로 설명하였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겠고요. 이번에는 파동의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파동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매매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서로 얽히면서 하나의 파동을 만드는데 그 파동이 생성되고 전이되고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봉 차트인데요. 노란색 박스에서 일봉에서의 파동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를 통해서 상위 차트로 파동이 전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그 상위 차트인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봉에서의 파동이 주봉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큰 파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의 하위 차트인 80분봉 차트를 봅니다. 80분봉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60분, 75분, 90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80분봉에 익숙해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아무튼 80분봉에서는 노란색 가 박스에서 스타트 준비를 알리고 1, 2번 검은 동그라미에서 스타트를 알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래로 쭉 밀어버리네요. 만약 계속 아래로 밀어버리면 주봉으로 전이된 파동이 소멸이 되는데 파란색의 A 구역에서 다시 한번 스타트를 준비하는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80분봉의 상위 차트인 1봉과 하위 차트인 15분봉 차트입니다. 검은색 동그라미 부분이 80분봉 차트에서의 A 구간입니다. 아무튼 다시 스타트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하위 차트인 15분봉 차트에서 파동을 잘 살피면서 기준점을 잡고 매수를 들어가 볼만 하네요.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 부분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다음 사항을 80분봉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제대로 스타트를 해주었네요. 주봉 파동에서의 스타트입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쭉 뻗어나가네요. 일봉 차트로도 한번 볼까요? A박스에서 일봉 파동이 생성되고 1번 동그라미에서 일봉 파동의 스타트 준비와 스타트를 하면서 주봉으로 파동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안 쉬고 계속 급등하였으면 단순한 일봉 차트에서의 파동이 마무리되었을 텐데 옆으로 고가놀이를 하면서 B박스에서 주봉으로 전이된 파동들이 2번 동그라미에서 스타트를 준비를 알리고 그 다음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그럼 파동은 어떻게 소멸이 되고 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다른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3번 동그라미에서 파동 소멸이 시작되었는데 D박스에서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쵸, 이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는데 바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걸 보니까 마지막으로 못 빠져나왔던 작은 세력들이 마지막 물량을 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척 하면서 물량을 터는 걸 보니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네요. 아무튼 이제 빠져나올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으니까 힘을 잃은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4번 동그라미에서 다시 한번 파동 소멸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하위 차트인 15분봉 차트를 보도록 하죠. 초록색 네모박스가 4번 자리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파동이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네요. 이번엔 15분봉의 상위 차트인 80분봉 차트입니다. 이러한 작은 파동들이 어떻게 그 다음 상위 파동으로 전이 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매매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은 하나의 파동이 된다. 그리고 파동의 이동은 일종의 심리의 이동이며 심리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이번엔 마지막 전투의 관점입니다. 매매는 결국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인데 심리와 파동을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전략을 짜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번 전투의 관점은 최대한 간략히 설명만 할게요. 동그라미 부분들은 전투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의 본진과 보급선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군 세력이 적고 적의 복병이나 기습을 당해도 지원받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불타는 불개미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우리 옆에 함께하고 있지만 이들은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용병에 가깝고 언제든지 매도세로 돌아서는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그라미들은 아군 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혼자서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든든한 무리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생존력이 더 높아지겠죠. 이번 동그라미들은 역배열 상황인데 역배열이 되면 그 이평성들은 적의 진영으로 바뀝니다. 물론 아군 지원이 강하면 뚫고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된다면 그냥 적에게 사로잡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양쪽에 두 개의 동그라미를 보면 서로의 진영을 등에 업고 서로 대립한 상태입니다. 거래량의 힘을 얻어서 어느 한쪽으로든 뚫고 나가려고 하겠네요. 전투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심리와 파동의 관점을 밑바탕으로 하고 전략을 짜기 위한 하나의 관점입니다. 상위 차트와 하위 차트를 같이 보면서 작은 전투와 큰 전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봉, 이평선, 거래량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을 간략히 설명만 하려고 했는데 뭔가 영상이 길어지면서 또 복잡해진 것 같네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설명하려면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간략히 들어있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차트의 변화는 무궁무진하고 상황은 언제나 변화하니까요. 아무튼 뭔가 설명은 그럴싸하지만 돈은 못 벌고 마이너스만 나는 그런 닉시하기였습니다. 이제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휴식을 취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닉시하게 주식 공부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